망출인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권입니다. 자, 오늘 교재 239쪽에 있는 사회주의 사상, 그 다음에 우리가 신간의 결성까지 공부를 하고요. 뒤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다소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는 이제 그런 편견을 조금 좀 버리고 우리가 좀 여기를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917년도에 러시아에서 뭐가 일어나죠? 레닌에 의해 가지고 뭐가 일어나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뭐 볼셰비키 혁명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혁명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1922년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라고 해가지고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에 1920년대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회주의 사상이 누구에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은 뭐를 결정적으로 반대를 하냐면 자본주의를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담 스미스의 그 이론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경제가 자유롭게 굴러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앞서서 잠깐 다뤘던 사회 진화론, 이 자본주의는 또 사회 진화론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자본주의 원래 사상은 경제의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내비둬라라는 얘기입니다. 자유방임주의예요. 간섭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능력차가 있잖아요. 좀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경제에 밝은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면 경제에 밝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 사회 진화론에서는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고 끌어안고 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강자가 이 약자보다 앞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사회 진화론이에요. 원래 이제 찰스 다윈이 그런 입장에서 쓴 건 아닌데, 당시에 그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데 있어서 약육강식의 이론의 원리로 이것을 갖다가 접목을 시켰던 것이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다 진짜 이 자본주의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좋겠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이제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사회주의 사상은 맨 처음에 그 마르크스가 이 이론을 얘기했죠. 결국에 이 체제로 가다가 무산계층이죠. 자, 무산계층을 우리가 프롤레타리아로 불러요. 프롤레타리아. 그러면 유산계층은 뭡니까? 유산계층은 뭐죠?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라고 불러요. 그럼 거의 대부분들이 이 프롤레타리아인데, 이 프롤레타리아 계층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죠? 노동자라든가 농민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비에트라는 그 뜻이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하급 군인들의 어떤 위원회, 그것이 소비에트라는 뜻이에요. 이 농민들이 결국엔 들고 일어난다는 얘기죠. 들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그 들고 일어나서 유산계층을 몰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계급투쟁이라고 부르죠. 계급투쟁이라고 부르고, 이 계급투쟁에 의해서 이제 뭐는 없다? 계급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일률적인 평등한 사회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평등한 사회를 사회주의 국가 또는 사회주의 사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혁명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회주의 사상은요, 많이 갖고 있는 계층들, 또 강대국,
그런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죠. 싫어하죠. 왜냐하면 제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무산계층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약소민족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 사상을 굉장히 이 당시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2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20년대에 우리나라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년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뭐 노동투쟁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농민투쟁이라든가 또 학생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주의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재로 돌아가서 239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배경, 유입 등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1925년도에 조선공산당이 탄생을 하게 돼요. 1925년도에 조선공산당이 탄생을 딱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선공산당이 탄생을 하다 보니까 민족주의 계열하고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민주주의 계열이 아니에요.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 당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와 이렇게 대립이 되거나 아니면 협동을 하거나 그런 단체는 민족주의다라고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공산당이 탄생하게 되면서 민족주의 계열도 어떻게 합니까? 자극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극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조선공산당은 일제 조선총독부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합니까? 탄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탄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같은 해에 치안유지법이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선공산당은 활동이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돼요. 이 위축이 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조선공산당들이 정우회 선언이다 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사회주의 계열은 민족주의 계열을 부르주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봐가지고 완전히 배척을 했죠. 초창기 때. 쟤네들은 부르주아야. 자본가들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 민족실력 양성운동이라든가 밀대학 설립운동이라든가 이런 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안 섞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런 탄압을 하다 보니까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거죠. 공산당이. 그러면서 이른바 정우회 선언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완전히 쟤네가 반동분자, 즉 골수 그 자체로 자본주의가 아니면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손을 잡아라 라는 것이 바로 정우회 선언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민족협동전선, 여기 두 번째 제목으로 이제 민족협동전선, 전선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 민족협동전선, 이 전선이라는 표현은 이 북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협동하자라는 거죠. 뭐와 협동을 하자? 예, 민족주의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이 협동을 하자라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독립운동계의 대립표를 보겠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은 어떤 계층이라고요? 지주라든가 자본가 중심이고, 실력 양성운동, 농촌계몽운동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언론이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은 지식인, 노동자, 농민 등이고요. 계급 해방이다. 그래서 소작쟁이, 노동쟁이 등 이런 대중운동을 전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편 이 민족운동이 이 민족협동전선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 중에 민족주의자들이 분열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분열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거기 나와 있는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입니다. 1924년에 민족적 경륜이에요. 민족적 경륜이에요. 24년도에 누가? 이광수가. 우리나라 현대 문학의 양대 산맥이죠. 최남선과 이광수. 이광수가 7.18을 싹
전향을 하는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이 민족적 경륜이라는 건 뭐냐면 이 민족주의자들이 어떤 그 일제하고 쉽게 말하면 일제하고 타협하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타협하자. 우리의 독립은 너무너무 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족주의자들을 우리가 뭐로 보면서 비판을 했냐면 기회주의자다라고 보면서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민족주의자를 배척을 하고 사회주의자들하고 통합을 하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 이런 쪽으로 갔던 거예요. 자, 그러한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240속에 국외민족협동전선 정계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국내 말고 국외에서는 이제 유일당 운동, 유일당 하나의 유일당 이게 흩어져서 하지 말고 국외에서 뭐 만주라든가 이런 데서 중국에서 흩어져서 하지 말고 뭉쳐가지고 하자. 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돼요. 이 유일당 운동을 전개시켰던 분이 바로 의열단을 만들었던 김원봉 선생님이에요. 그럼 나중에 다룰 겁니다. 김원봉 선생님은 사회주의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김원봉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가 안 좋아졌던 거예요. 최근 들어서 영화에서 나오게 되면서 김원봉이라는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자꾸 얘기가 되고 했던 것이지, 예전에는 뭐 빨갱이로 보고 김원봉 선생님의 가족들까지 엄청나게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었어요. 이 유일당 운동을 전개했던 분이 바로 이제 김원봉 선생님이고요. 또 만주에서는 이 독립군들이 우리가 뭐 만주사변이라든가 간도 참변이라든가 자유주 참변에 의해서 독립군들이 와해가 돼버렸죠. 와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뭐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이렇게 각지의 여러 가지 부서가 생기는데 이것을 통합하자라는 운동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국민부와 혁신을 위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그런 개념만 잡아주세요. 그런 개념만. 어차피 뒤에 다 나와요. 아, 이 국외에서 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되는구나. 전개가 됐구나. 이 당시에. 누구와 누구끼리?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끼리. 전개가 됐구나. 자, 이러한 배경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러면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이렇게 서로 사상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하나의 단결된 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제 신간회다라는 겁니다. 신간회. 신간회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앞서서 제가 이 신간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신간회가 드디어 여기서 나오는구나.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신간회는 앞에서 나왔던 신간회는 예고편이고 오늘이 완전히 개봉박두예요. 신간회. 자, 그러면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간회 잠시 후에 하고. 그러면 지금의 조선 민족에게는 왜 정치적 생활이 없는가?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이래로 조선인에게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이 첫째 원인이다. 또 병합 이래로 조선인은 일본의 통치권을 승인해야만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활동, 즉 참정권, 자활권, 운동 같은 것은 물론이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독립운동조차 원치 아니하는 강렬한 절개의식이 있었던 것이 둘째 원인이다. 이거 보세요. 일본 애들이 참정권도 주고 뭐도 주고 이렇게 하는 어떤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독립운동 그런 것만 아주 강렬하게 강하기 때문에, 강렬한 어떤 절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운동은 모두 일본을 적대시하는 운동뿐이다. 이런 종류의 정치 운동은 해외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조선 내에서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이것이 민족적 경륜이에요. 즉, 이 내용을 그럴듯합니다만 결론은 뭐죠? 일본하고 타협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민족주의자들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기회주의자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족주의 계열,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죠.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은 일제의 식민지배 인정하자. 그러면서 일제로부터 자치권을 획득을 하자.
어느 나라처럼? 인도처럼.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자주권을 획득했듯이 그렇게 하자. 그 대표적인 것이 민족적 경륜이다.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독립이다라는 거죠. 이게 비타협적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합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신간회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회주의 계열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오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민족 통일 노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용어의 어떤 뉘앙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느껴야 돼요. 안 그러면 외울 것만 그렇게 많아요. 민족 통일 노선, 이 사회주의 계열 가운데서도 민족이 통일돼야 돼. 그게 첫 번째 목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쟤네가 민족주의건 우리와 같은 사회주의가 아니던 간에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목표가 뭐다? 제국주의 타도다. 일본 타도다. 그래서 합법적 활동 공간 확보가 목표다. 이게 얘네들이에요. 합법적 활동 공간 확보 목표, 이게 왜 생겨났을까요? 바로 치안유지법 때문에 생겨났죠. 공당이 아니라 조선 공산당이 딱 만들어졌는데 치안유지법 때문에 공산당을 탄압을 하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얘하고 손을 잡자. 얘네들은 우리랑은 너무 사상적으로는 안 맞아. 얘하고는 손을 잡을 수 있어. 이렇게 한 겁니다. 반대로 골수 사회주의 사상은 혁명투쟁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골수 사회주의 이 사상가들은 아나키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는 뭐냐면 무정부주의죠. 이 무정부주의자들이 사회주의에도 있고 민족주의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필요 없다. 사회주의자 국가 필요 없다. 원래 사회주의의 오리지널 개념, 노동자 농민주의 계급투쟁,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비타협적 민족주의하고 민족통일 노선하고 목적은 같죠. 사상은 틀려도 목적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손을 잡아서 나타난 것이 신간회다라는 거죠. 신간회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간회에 대해서 거기 구구절절이 240페이지에 쫙 나와 있는데 이제 의미가 머릿속에 쑥 들어가실 거예요. 민족주의 세력은 어떤 민족주의 세력이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다. 자, 사회주의 세력은 무엇 때문에? 합법적 활동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왜? 치안유지법 때문에. 그래서 과정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정우의 선언 발표로 이어집니다. 자, 정우의 선언 볼게요.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명백하게 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맞나요? 민족주의 아닌가요? 민주주의로 돼 있네요. 민족주의 같은데. 민족주의로 고치세요.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또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나오죠. 과정적 동맹자적, 과정에 얘네가 필요하면 동맹 맺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하는 한, 이 동맹제가 타락하지 아니하는 한,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분연히 싸워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간의 결성의 배경에는 두 가지의 어떤 선언이 있는데, 아까 이광수의 기회주의자적인 선언, 민족적 경륜, 그러면서 이 기회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떨어져 나가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그 다음에 정우의 선언을 하게 되면서 원래 순수 계급투쟁만을 주장을 했던 사회주의 세력은 떨어져 나가고 합법적인 활동 공간을 원했던 이런 사회주의 세력과 손을 잡았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셔야 돼요. 이해되시라고 제가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다 외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하러 강의됐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3대 강령 중에 쭉 보시면 기회주의 배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계몽 활동을 했고요. 신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자매단체, 여성단체인 근우회도 발족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간회가 얼마 못 가죠. 4년 뒤에 1931년도에 해산이 되는데 해산되는 거는 이제 그 민족주의 세력이 우경화로 너무 가버리게 되고 자, 또 한 가지 코민테른 노선이 뭔가 코민테른 또 뭐예요? 코민테른 이 코민테른 할 때 이 코자는 뭐냐면 커뮤니스트 공산주의란 뜻이죠. 이 국제공산주의죠. 국제공산주의의 노선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통일전선 이런 거 필요 없다. 원래 사회주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 본 모습이 뭐죠? 그 이론적인 본 모습이 바로 계급투쟁이죠. 이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신간회의 사회주의자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해산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간회의 결성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1운동, 60만 세운동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기억 3.1운동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비폭력 불법적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렇다. 자, 니은 60만 세운동 니은은 순종의 장래일에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하였다. 그렇다. 자, 3번 니은은 60만 세운동 준비 과정에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대하여 민족유일당을 결성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생각해보자. 세모. 자, 그 다음에 디귿 광적성형운동 민족차별 중지, 식민지 교육 제도 철폐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가두 시위를 벌였다. 가두 시위를 벌였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5번 리을 소작쟁이죠. 대표적인 사례는 암태도 소작쟁이로 1년에 걸친 투쟁에도 효과가 없었다. 효과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있었다라고 그랬죠. 이거 틀렸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5번인데 요 세모 친구 한번 공부 한번 해볼게요. 60만 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들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이 주로 영향을 받았던 사상은 바로 뭐였습니까? 사회주의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60만 세 운동을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같이 하려고 했다가 사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학생 위주로 갔다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학생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2번 민주주의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토요일 오후 서울에서 수천 명의 한인들이 집회를 열고 가두를 따라 시위를 벌였다. 중략. 시위자들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길 행인들을 향해 연설했다. 지방 각도 군의 백성들도 오늘 서울로 올라와 황제의 국장을 지켜보았다. 헌병들이 이미 몇백 명을 연행했다고 한다. 였습니다. 뭘까요? 내가 공부했으니까. 네, 여러분도 벌써 눈치채고 60만 세 운동이요 이렇게 합니다. 1926년도에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아닙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중심으로 계획되었다. 60만 세 운동. 그렇다. 대한매일신보와 제국신문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대한매일신보나 제국신문은 구한말대 신문이죠? 그러니까 아니다. 도쿄에서 발표된 28동선언의 자극을 받다. 이거 3.1운동이죠?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우리는 골랐으나 우리 교재에 정답은 몇 번 되어 있죠? 4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문은 바로 뭐란 얘기예요? 3.1운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60만 세 운동할 때 지난번에 지문 뭐가 있었어요? 경문에 대한독립 만세 그거 있었죠? 만세.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토요일 오후 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 토요일 오후.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헌병들이 연행 갔어요. 우리가 황제의 인산 국장 때 했던 것이 3.1운동 그 다음에 60만 세 운동이죠. 그럼 여기에 국장은 누구란 얘기예요? 고종이란 얘기예요. 1919년 3월 1일이 토요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헌병들이, 그럼 헌병경찰 통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3.1운동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60만 세 운동으로 생각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급한 문제는 의식주, 즉 사람 문제이니, 그러면 오늘날 우리 조선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한 관계가 어떠한가? 우리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선 사람이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기를 목적하거나 되어 있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이죠. 평양에서 시작된 물산 장려 운동.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운동이라고 비판받기도 했다.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맞죠? 1만여 명의 대중이 모여 만민공동의 무슨 독립협회인데 생뚱맞죠? 한민족이 1천만에 한 사람 1원씩, 이거 중요하다. 1원씩, 이거 뭐예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죠. 밀립대학 설립운동. 조만식 등을 중심으로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렇습니다. 기업과 리죠. 자, 경제운동이 여기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은 어디에서? 대구에서.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기업과 리을 정답 2번. 자, 4번 문제. 다음 내용을 주장한 단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가장 옳은 것은, 공평한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고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우리도 참다운 인간으로 되고자 함이 본사의 주지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지위와 압박을 받아왔던가? 과거를 회상하면 종일 통곡하고도 피눈물을 금할 수가 없다. 이미 바로 이거 뭡니까? 이미 계급은 타파됐는데 왜 우리 차별하냐라는 얘기죠. 사회적 차별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형평운동이죠. 백정들의. 그죠? 형평운동이다라는 얘기죠. 경남 진해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모르니까 그냥 어제 시작됐는지 모르니까. 도시의 하층민이 중심이 되어 조직하였다. 도시의 하층민? 하층민들이잖아요. 또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작은 동그라미. 민족 해방운동 성격까지 내포하게 됐다. 더 큰 미로는, 그렇죠. 이건 또 큰 동그라미. 신분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는 계기가 됐다. 이건 가보개혁되죠. 그러니까 이건 고르시면 절대 안 되고. 이 단체가 결성된 해에는 조선노동총농맹이 형성되었다. 27년도죠. 그러니까 그 전이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인데 진해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진주입니다. 진주고요. 도시의 하층민이 중심되어 조직되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백정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해야지만 정답을 3번으로 우리가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더 있네요. 난 다 푸는 줄 알았는데 한 문제 더 있습니다. 없네요. 네, 없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20년대의 국내에 독립운동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민족문화 수호운동, 1930년대 이후의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서 또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있죠. 언젠가는 빛이 찬란하게 비칠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찬란하게 그 빛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 광복을 바랬던, 빛의 회복을 바랬던 이 독립운동과 우리 조상님들의 그 정신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